야시카 FX3 슈퍼 모델 사용법 알아볼게요. 사실 이제 FX3 슈퍼는 달라진 점이 뭐냐면, 자 FX3가 지금 옆에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 같은 경우는 그 노출 플러스 마이너스 노출을 확인하는 그 스위치가 여기 달렸어요. 그래서 찍을 때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노출 값을 보고 셔터를 누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 FX3 슈퍼는 없던 이제 그립부 여기 손잡이가 생겼고, 이 버튼이 사라진 대신에 이 셔터를 반만 눌러주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노출값 노출계가 떠요. 지금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이 파인더에 보시면, 파인더를 들여다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저기 동그란 그 그린 마크가 떠요. 그러면 이제 그린 마크를 찾아서 이 노출 값들을 조합을 해주시는 거죠. 완전 기계식 카메라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LR44 배터리가 2개 들어가요. LR44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뚱뚱하게, 이런 거는 좀 좋은 거 쓰시면 돼요. 좋은 거, 좀 비싼 거, 싸구려나 완전 중국산도 저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못 가니까 다이소 말고 조금 이제 이런 배터리 전문으로 파는데 잘 찾아가지고 사놓으셨다가 쓰시면 좋아요. 2개가 들어가요. 2개는 어떻게 들어가? 저기 동전 측면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2개 넣어주시면 되고, 그게 없어도 사진 찍힙니다. 사진은 이 조리개 값이랑 셔터 속도에 맞게 사진 찍히는데, 반셔터를 눌렀을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노출 값을 보여주는 그 LED가 있어요. 그 LED가 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배터리 갈아놨으니까 정상적으로 찍히고요. 나머지는 FX3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 셀프 타이머 가지고 있고, 감도 조절 가능하고, 카운터 보이고, 그 다음에 셔터 속도는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벌브 셔터 지원하고, 필름 넣는 거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필름 넣는 법부터 똑같지만 한번, 자 리와인드 탭을 전체적으로 들어주시고, 필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아래. 그 다음에 얘를 닫아요. 닫은 다음에 감아 보시면 들어가고, 필름이 빠져나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쪽에 그 필름 스풀에 5mm 정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와인딩을 한번, 2번 정도 해주시고, 뚜껑을 닫기 전에 이게 이런 식으로 벌려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닫아져 있어야 되고, 이게 약간 붕 뜬다 그러면 리와인드 탭으로 감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고 나서 이제 셔터 한번 눌러주고, 감을 때 얘가 이렇게 같이 돌아갈 때 이제 정상적으로 로딩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때 카운터는 S, 시작에서 첫 번째 점으로 가요. 자, 한번 찍고 2번째 점부터는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항상 셔터 2번 누르고 바로 촬영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 앞에 게 찍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뚜껑 닫고 2번 셔터 찍고 촬영을 하시면 36장짜리 필름인 경우 한 38장까지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자, 이 렌즈가 이제 특이하게도 1.9예요. 조금 밝아요. 보통 이제 50mm, ML 50mm 2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렌즈가 1.9이면 조리개가 최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조리개는 그 렌즈의 구멍을 뜻해요. 구멍이 최대 개방이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숫자가 커질수록. 그러면 이제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렌즈 조리개를 이렇게 좁혀 주셔야지 빛이 적당량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빛이 부족할 때는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 주는 거예요. 최대 개방 값이 1.9다. 1.9일 때 빛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셔터 값이 빨라져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5000분의 1이라는 셔터 속도거든요. 굉장히 빠르겠죠. 자, 이렇게 낮아지면 60분의 1초, 30분의 1초는 되게 그 느린 셔터 값이에요. 당연히 셔터가 늦게 닫히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때는 조리개를 조여줘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런 이 값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셔터 속도를 하나 고정을 해 놓으시고, 자 실내 있을 때는 뭐 60 정도, 그 다음에 오늘처럼 밝은 가을날은
나갔다 그러면 500분의 1초 정도 해놓고 이걸 눌렀을 때 플러스면 밝게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리개를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둡게 찍힌다는 거예요. 검게. 그럴 때는 조리개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셔터 눌러서 뷰파인더 상에 동그라미 그린 라이트를 찾아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셔터 속도를 고정하고 찍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셔터 속도가 한 15분의 1초 정도 되면 우리도 이제 사람이니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셔터를 누를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분의 1초보다 느린 셔터는 지양을 하라. 뭐 삼각대가 있지 않는 한, 삼각대가 있으면 내가 셔터만 누르면 카메라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 긴 셔터 속도 동안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들고 찍으니까 숨도 쉬고 움직이면서 찍으니까 최대한의 셔터 속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촬영의 경우에는 60분의 1초 거의 4개밖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셔터 속도는. 나머지는 조리개를 활용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적당한 그 그린 램프가 뜨면 찍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뚜껑 닫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감았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는 거.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필름이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사라고 돼 있잖아요. 필름 감도. 이거 여기 얼마짜리 감도인 필름을 넣나? 여기 보시면 이거는 400이고 이거는 100이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럼 그 숫자에 맞춰서 아사의 눈금 이 화살표에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셔터 다이얼 전체를 들어서 돌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셀프 타이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단 와인딩에서 필름 로딩을 하고요. 이게 셔터 누르기 전에 얘를 이렇게 제껴두시고 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죠.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셔터 소리가 나고 얘가 이렇게 멈추면 이제 다음 촬영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 같은 경우는 요 렌즈 주변에 둘레를 이렇게 링을 돌려보시면 하얀 글씨가 미터예요. 우리가 쓰는. 그럼 이거는 무한대죠. 무한대는 뭐겠어요? 그냥 가장 멀리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10m 닿으면 무한대니까 웬만한 풍경일 때는 그냥 무한대 놓고 찍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얘를 돌려가지고 이 뷰파인더 상에서 그 프리즘이 분할이 돼 있어요. 세로로. 그 세로로 분할되어 있는 면이 윤곽이 제대로 떨어지면 그 거리에 맞는 게 이제 피사체의 거리겠죠. 최소 50cm까지 초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렌즈 보호 필터니까 돌려서 빼고 다시 결합을 시킬 수 있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촬영이 이루어지고 다 찍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름이 다 빠져나왔을 때 여기 다 감겨 있겠죠. 얘가 이렇게 감아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와인더가 아마 이런 상태로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름을 다 썼구나. 그럴 때는 이제 하단에 여기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움푹 들어가죠. 이래야지 이제 역방향 회전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리와인드 탭을 빼서 화살표 방향으로 항상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다 보면 뭔가 허공을 돌리는 듯한 빨리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올려주시면 필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감겨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빼셔서 현상수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샷 한번 찍어주고 보관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성능이 있는 1000분의 1초까지 있고 FX3보다 나아진 점은 이 그립보와 여기 익스포저 체크 버튼이 반셔터로 통합이 됐다. 굉장히 가볍고도 사진도 근사하게 나오는 그런 기종이에요. 이제 이 야시카가 근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회사였지만 교세라에게 이제 합병이 돼요. 그래서 이건 교세라 마크가 로고가 있죠. 이제 후기형들은 다 교세라 로고가 있어요. 이게 워낙에 FX3 슈퍼 그다음에 슈퍼 2000 이렇게 밀리언셀러여가지고 많이 판매됐던 카메라고 거기에 걸맞게 내구성도 튼튼하고 사진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가볍고 플라스틱 바디여서 이제 당시에 금속 바디 그런 SLR들보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가격대도 쌌었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문용으로 필카 느낌, 흔히들 말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야시카 FX3 뭐 이제 야시카 렌즈 같은 경우는 콘탁스와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콘탁스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도 이제 런칭하고 했었죠. 브랜드를 가져와다가 어쨌든 이제 야시카 FX3는 흑백 필름으로 꼭 찍어볼 만한 카메라니까요. 흑백 필름 물론 이제 현상비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잘 찍어보시고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